내가 과연 저 사람 입장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장이 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 기업가 정신은 진정성과 소통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바 대신에 저는 포장마차를 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군데 몇 군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라든지 후배들을 시켜서 알바도 좀 시키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장사를 하고 알바 대신 한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큰 대기업에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대기업에 저도 입사를 하고 그쯤에 저도 결혼을 하고 항상 그 다니고 있어도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공허한 마음이 많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말을 하고 나 진짜 직장 생활 안 하고 장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좋다. 그럼 한번 해봐라. 함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로 그만두고 저는 부산에서 모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하게 됐어요. 인수받아서 해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고. 팔리면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손님 홀 오면은 한 팀 단골 찾기 운동도 많이 벌리면서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매장 안에 손님들이 많이 넘치고 배달도 많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중에서는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제가 탑을 찍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조류독감이 확 쓰나미 같이 밀려왔는데 그때 우리가 장사하시는 치킨 장사는 다 망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가게를 내놨기 시작했어요.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조류독감 왔다고 내놓은 가게들을 저는 인수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전화번호를 7개 놨고 어떤 메뉴를 했냐면 치킨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게 족발이라든지 아구찜 뭐 이렇게 종류별로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본사에서 내가 장사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하다 보니까 부산지사장을 해보지 않겠나 제의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막창 브랜드 부산지사장을 하면서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산에서 한 20개 정도를 제가 개설했어요. 가맹점 개설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맹 본사에서 연락이 잘 안 되고 물건이 잘 안 들어오고 하면서 두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다른 이제 지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그 본사가 부도를 내면서 이제 연락도 끊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이 이제 지금 맡고 있는 이제 대표님을 믿고 이제 따라오신 이제 가맹점주님들을 위해서 다 안기 위해서 정말 이제 바닥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저희 직원들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점주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걸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일단 지사를 갖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대표님이 너무 힘들었죠. 그게 사비를 털어서 그 지점을 또 관리되고 살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왜 본사가 이럴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도 그런 고민을 하기가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를 믿고 가맹점을 개설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이 사업을 손을 뗐으면 저는 뭐 버리는 것도 좀 남아 있었고 뭐 묵고 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내를 믿고 또 가맹점을 또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분들은 자기 모든 걸 걸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내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꼭 이 사업은 내가 어떻게 내 돈을 쓰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지요. 희망보다는 책임감이죠. 그렇지만 우리 내를 믿고 그런 사람들 모든 재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소상공인들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내를 믿고 가게를 오픈하시는데 외면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빚도 지고 대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신용등급이 7등급까지 떨어졌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니까 돌았으면 월급을 줘야 되고.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바닥 찍었다. 바닥을 찍었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딨노?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연차로는 15년 차 됐고요. 네, 여기가 첫 직장입니다. 네, 제가 21살 1월 달에 알바하러 그때는 또 알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게 계속 인연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뭐 본사가 무너진 거는 부도나고 도망간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물류를 대주고 고기가 들어오고 하는 이 부분이 더 급박했어요. 왜냐하면 가게를 장사를 못하니까 우리 가맹점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막 백방으로 뛰었죠. 그 어느 물건을 구해가지고 그런 스펙을 물건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유통회사를 설립했어요. 안 되겠다. 물건을 구해서 이어줘야 되겠다. 납품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명우 유통의 이름은 우리 아버님 성함입니다. 왜냐하면 오자, 명자, 우자를 쓰시는데 나도 내가 좀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아버님 이름을 걸고 진짜 명우 유통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지사장 하실 때는 그때 직원들도 좀 있었고 사무실도 좀 컸어요. 근데 불망일삼 초창기에 딱 할 때는 이제 지금 본부장하고 저하고 대표님하고 딱 3명이서 모든 일을 다 했죠.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막창이라든지 진짜 내 기술을 길러야 되겠다. 제가 식품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제조를 하면서 양념에 대한 기술, 그리고 고기에 대한 스펙에 대한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단순화시키고 그런 시기를 한 1년 넘게 가졌어요.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직영점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메뉴를 내어서 직영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런 부분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제 우리 신메뉴다 이렇게 내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뭐 삼겹살을 예를 들어서 두께라든지 아니면 칼집을 넣는다든지 이제 고객분들 손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구했죠. 이게 뭐 실패가 한 번, 두 번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자꾸 맛이 안 나고 또 해놓은 것도 버리고 또 만들고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 대표님을 믿고 가야 되나? 이게 가능한가?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생막창을 하다 보니까 막 기름이 튀고 하는 그런 게 기술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메뉴 개발도 하시고 또 이 막창 숙성시키는 그것도 있고 또 첩을 구이를 해가지고 기름을 뺀 다음에 손님상에 나가면 기름이 덜 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발전해 나갔던 거죠. 개발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거는 소막창이 유명한 집에 가봐도 실질적으로 3인분 하면 양이 한 이 정도지만은 진짜 먹는 양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50% 정도는 수축을 하니까 그때 제가 소막창을 갖다가 한 300kg를 저 혼자서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고기가 그때 딱 나왔는데 너무 이 고기가 탱글탱글하고 너무 맛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개발은 저희 대표님이 하셨거든요. 막창의 3대 요소가 뭐냐 하면은 막창은 첫째로 냄새가 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입에 이었을 때 씹을 때 고소한 맛이 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에 가서 자다가도 생각이 나야 그 막창이 정말 맛있는 막창입니다. 막창이라는 걸 보면은 좀 못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게 우리가 막창과 삼겹살. 제 생각에는 생막창이 제일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막창은 삶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삶지 않고 과일 숙성에 특이한 비법으로 소스로 촉을 해서 고객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요? 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한 곳에서 다
다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가격대. 예, 그러려면은 당연히 막창도 있어야 되지만은 삼겹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골도 있어야 되고 예, 다른 메뉴들도 있어야 자주 올 수 있다. 그거를 프랜차이즈화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년 전에 최근에 이제 오픈한 메뉴가 꼬들살이라고 이제 돼지 뒤통살이에요. 사실상 꼬들살 부위는 지방이 고소한 맛으로 먹는 부위인데 이게 두꺼워지면 질겨요, 고기가. 그래서 그 두께를 찾는다고 저희도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출점 전략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프랜차이즈가 보면은 좋은 상권, A급 상권이라든지 이런 상권에서 항상 그런 매장들을 갖다 출점을 했어요. 대기업들은. 불망일삼은 B급 상권, 작은 매장 그렇게 컨셉도 정하고 전략적으로 계속 그런 상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공을 거뒀어요. 저희가 출점 전략 자체가 B급 상권이다 보니까 메뉴를 다양하게 하면서 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3번을 오게 만드는 메뉴 구성을 잡은 거거든요. 장사가 돈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동네 장사에서 달세 좀 작게, 임대료 좀 적게 해가지고 하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자리가 원래 전에도 고깃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음식점이었는데 이 자리는 계속 망해서 나갔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요 불망의 사람 딱 한다고 하니까 저 자리 망하는 자리인데 왜 여기를 선택했어? 이러고.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신경 쓰지 말라고. 자신 있다고. 무조건 되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여기를 딱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가 가맹점 개설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가 개설되고 나면은 다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개설하고 나면은 개설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점, 그리고 가맹점과의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장에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또 다지면서 그렇게 계속 다지고 조직을 하고 탄탄하게 본사가 탄탄하고 가맹점과의 관계도 탄탄하고 가맹점 매출도 잘 놓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편하게 대해주십니다. 진짜 뭐 동네 형님이라든지 가족, 아버지처럼 이제 편하게 직장 대표님과 뭐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진짜 가족처럼 농담도 주고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일 업무적으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기다려 주십니다. 포기를 하지 마라. 실수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지만도 포기는 하지 마라. 대신에 그 과정을 이제 자기가 습득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려 주시는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해야 그 영혼까지 내 것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산 증인이세요. 저는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오다 보니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사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점주인 제가 직원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더 열심히 해야지 직원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본사에서 대표님한테 초창기에 배운 거죠. 점주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탄탄하게 가는 시기를 갖다가 지금 9년간에 오면서 7번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에 나도 저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본사는 정말 탄탄하다. 조직도 제일 탄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맛, 사람, 그 다음에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점주님들과 첫째도 소통입니다.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SV들이 갈 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SV들이 너희들은 슈퍼바이저들은 회사의 얼굴들이다. 가가지고 점주님 항상 가면은 중심적으로 본사에서의 직원들이 아니고 가맹점과 본사에 너희는 중립적인 사람들이다. 가맹점 갔으면은 우리 점주님을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 오서도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소통이 진짜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코로나 왔을 때 참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많이 못 느꼈어. 가맹점에서도 그때 코로나가 제일 힘든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다 힘들었지만은도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는 원체 거리두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진짜 아픈 손가락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가맹점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도 그 어려운 시기도 보면은 우리 가맹점이 표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가맹점주님들한테 정말 지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 착한 기업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되고 했지만은도 한편으로는 또 돌아서서 보면은 좀 더 해주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또 있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습니다. 최대한 가서 귀 기울여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다 들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아마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모토가 아닐까. 뭐 사람 간에 대화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가맹점 가면 점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냥 우리 선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뭐 행사라든지 우리 점주님들의 행사라든지 무슨 큰 뭐 일이 경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대표님께 보고하고, 대표님은 꼭 그걸 챙기시거든요. 가맹점에 이제 점주님께 직접 가가지고 이제 축하도 해주시고, 이제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표님은 확실히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이제 저희도 맡고 있고. 가족 같은 관계, 소통이 좀 잘 된다는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 분들도 자주 방문하고 전화도 자주 오고, 또 내가 뭐 가게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느낌? 공사 금액이 한 1,400 정도 나왔는데 점주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9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흔쾌히 그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그 대표님이 그 별도로 결제를 해주신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마인드가 주로 많이 베풀으신 그런 분입니다. 대표님이 어떤 그 직원들이 대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죠. 가족이란 건 뭐 잠을 안 잤을 뿐이지 일상적인 다른 건 다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죠. 대표를 떠나서 직원들하고 그냥 한 몸이 돼 소통이 된다는 거죠. 2년 전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그때 회사장으로 지뤄주셔가지고 장례비도 다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와가지고 다 자기 일처럼 해주고, 직원들한테는 정말 잘 해주세요. 저희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옆에서 보면서 코우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자기 일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같이 직원들과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고, 그 밑거름을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바닥부터 다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관리하고 점검하면서 이제 본사와 가맹점이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전국을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보니까 맛 때문에 우리가 또 해외에서도 맛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가맹점을 또 개설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막 13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일본 쪽으로 이제 개설을 하게 됐어요. 일본 쪽으로 하게 됐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이제 수교 때문에 그 돼지고기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돼요. 그래서 일본 현지육으로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본사 한국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맛도 좀 틀리고 그다음에 먹는 방법도 틀리니까 이제 이 원료 갖다 어떻게 잘라라, 어떻게 요리를 해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 지금 정식 수출도 났고 이제 가맹점 2개까지도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박람회를 초청받아서 가게 됐는데 사실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는 막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음식 메뉴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잘 나타낼 수 있게끔 좀 디자인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 지금 일본 이제 2호점이 이제 생성되어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우리가 창립기념일쯤에 한번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그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으로 쓴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단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전부 다 오가지고 선물도 포장하고 뭐 성금도 주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은 이제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대표님 혼자서 이제 기부도 하시고 봉사활동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대표님께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달에 한 번씩도 이제 꾸준하게 지금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나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기부하시는 우리 또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여가 봉사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우리가 보면은 백양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직접 설거지하고 밥 차려주고 도시락도 나누는 것도 하고 연탄 봉사 우리가 또 우리 회사는 행복봉이라 해가지고 그때 또 우리가 봉사단체를 또 설립했어요. 직원들하고 자율적으로 저는 봉사를 갖다가 뭐 거창하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 그 다음에 내 직원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봉사를 하니까. 그 대표님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시니 저희에게 강요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보고 배우는 게 그것이라 저희도 이제 따라다니고 이제 또 봉사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철학이 거창한 것도 없습니다. 도와줌으로써 우리 직원들과 같이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봉사는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한테 복이 더 들어온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오픈 바이저, 뭐 교육 바이저, 뭐 관리 SV 이런 걸 다 했었거든요. 교육이 총 7일인데 저한테 이제 교육 받고 이제 오픈하셨던 점주님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관리를 잘 못하고 이제 다른 담당 SV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제 저를 만나고서도 뭐 덕분에 너무 교육 그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운영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항상 보고 싶었다.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가장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더 일하면서 원동력이 되고 저한테는 확실히 너무나 특별하고 제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된 저희 회사이고 근데 제가 이제 매장도 하나 오픈하고 운영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이제 더 발전해 나가고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팀원들 간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주고 있고 또 신뢰하고 있고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이랑 이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배움이 배가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저희 회사가 중견 기업으로 갈 거고 또한 대기업으로도 갈 거고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 또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꿈이지만 계열사 대표이사가 되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모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체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관련된 모든 분들이잖아요. 협력업체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의 가족도 그렇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꿈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표님께서도 지으신 거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종 목표라고 하면 이제 물류 사업부라든지 아니면은 커머스 사업부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사업부라든지 이제 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다 이제 키워서 계열 분리를 시키고 직원들 진짜 능력제로 해서 성별 필요 없고 나이 필요 없고 능력제로 해가지고 다 하나씩 저희 대표님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직원이 바닥부터 다져와서 만드는 회사는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꿈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보다는 뭐 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성장하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이 많이 창출되고 한다 하면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회에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 저는 봉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최종적인 목표는 친환경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점주님들과 사회에 같이 나누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